오늘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하고 알아볼 것은 독도의 위치부터 우리 알아야겠죠. 자, 독도는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독도는 어디? 우리나라 영토의, 그렇죠,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겠죠?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가장 동쪽에 위치를 하더라. 그리고 위도와 경도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위도 한 37도 지점이 있고 경도 132도 지점에 있다라는 거, 위도와 경도가 요렇다는 거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실들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독도와 주변 섬과의 거리를 보면 독도는요, 한 울릉도에서 몇 킬로 정도 되냐? 울릉도에서 거리가 87.4km 정도 됩니다. 87.4km. 선생님 한 2년 전에 이제 학생들을 인솔을 하고 김천 지역의 학생들이 한 20명인가? 지금 고1 언니들이에요. 지금 고1 언니들이 이끌고 선생님이 독도를 갔다 왔었는데요.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독도가 있습니다. 87.4km 정도, 2시간 반인가 3시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87.4km 정도 되는데요. 일본에 가장 가까운 오키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오키섬이라는 섬과는 그 거의 2배입니다. 157.5km. 그러니까 87.4km면요, 진짜 날 밝은 날에 울릉도에 가면요, 독도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독도 전망대라는 곳에서 보면 맨눈으로 이게 보여요. 87.4km면 이제 맨눈으로 이제 멀리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독도입니다.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 거리가 너무 멀어. 157.5km 정도. 거리 굉장히 멀거든요. 이게 87.4km 정도면 어디 정도? 여기서 한 대구 정도까지 거리가 한 거의 그 정도 돼요. 87.4km, 87km까지는 안 가는데 한 대구 정도라고 보시면 되면 이게 요게 거의 한 경주 정도 거리가 됩니다. 김천에서 경주 정도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멀리 있다. 그래서 우리 알아두셔야 될 건 요거를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보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근접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 못 하거든요. 영토 주장을 할 때. 왜냐?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인식하지, 멀리 있는 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으면 가볼 생각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울릉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독도를 언제든지 갈 수가 있었고 독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인식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일본 애들은 옛날부터 이러한 독도가 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생활 영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독도는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우리나라 조상들의 주요한 생활 무대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지리적인 게 그냥 킬로미터가 그냥 가깝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보이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4km 맨눈으로 보이는, 하지만 가장 가까워 있는 오키섬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그리고 요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울릉도까지 가는 방법, 배를 타고 가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가장 가까운 게 울진 죽변에서 타면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배가 작아요. 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선생님 가는데도. 그래서 요런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독도의 영역입니다. 독도의 영역. 독도는요, 동해 한복판이 있어요. 동해 한복판이 있기 때문에 동해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옛날부터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부터 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왜? 독도가 동해 한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를 딱 우리 것으로 만들면 일본의 서로 상대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로 감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해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의 군사 및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동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동해를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독도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주변 바다에는 자원이 풍부해서요. 우리나라 영해로서의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일본 애들이 자꾸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자원들,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일본 애들이 계속 자기 거 지을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독도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형적 측면에서는요,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독도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중요합니다. 독도는 화산섬인데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아주 오래전에 동해가 열릴 때 최초로 만들어졌던 바로 화산이 바로 이 독도 화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릉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460만에서 250만 년 전 해저 2000m 이하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이 된 섬이 바로 독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꼭대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바닷물 아래, 수면 아래 거대한 화산섬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요런 모습입니다. 독도가 옛날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됐대요. 먼저 여러분들 배웠죠? 1학년 때 선생님하고 했었고 과학 시간에 배웠으려나? 순상 화산이 먼저 열렸다가 이것들이 화산 폭발로 해가지고 요런 모습 뾰족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뾰족한 이렇게 높은 해산으로 있다가 요렇게 조금 더 있다 요렇게 칠게요. 요렇게 높은 화산이 만들어졌어요. 높은 화산이 만들어졌는데 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닷물에 의해 어떻게 됐다? 바닷물에 의해서 점점 침식이 되어졌더라. 점점 침식이 되어져서 없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됐다? 이 독도에 있는 세 개의 해산이 있어요. 독도 아래 세 개의 해산이 있는데 각각 이사부, 심흥택, 독도 해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흥택 해산과 이사부 해산은 바닷속에 가라앉았고요. 뭐만 남아있다? 독도 해산의 가장 꼭대기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꼭대기 부분만 서도와 동도의 형태로 남아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독도는 독도는 화산섬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물 밖에 보는 것은 이 화산섬의 가장 꼭대기 부분의 극히 일부분을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측면 바로 조경수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역인데요. 조경수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독도 주변 바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 우리 한류라고 부르죠.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 난류라고 부른다. 얘들 둘이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조경수역을 이룬다고 부릅니다.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난 해역을 우리 무슨 수역이라고 부르냐면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류 배웠을 거예요.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 쿠로시오 해에서 나와서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한류와 무슨 난류였죠?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에서 나오는 난류와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한류가 어떻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다. 만나는 지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경수역이라고 부르는데 독도 주변 바다가 이러한 조경수역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서 잡히는 고기와 차가운 물에서 잡히는 고기가 모두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족자원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 있죠? 쿠로시오 해류에서 나오는 이런 따뜻한 난류와 그리고 동안 난류인가 그러시 싶어요. 그리고 차가운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차가운 리만 한류, 북한 한류 이런 차가운 바닷물이 어떻게 하다 만나는 곳에 바로 이 조경수역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독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어부들은 거의 다 조금 멀리 나간다, 좀 큰 고기를 잡는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등어 뭐 이런 것들은 뭐 고등어, 명태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쯤에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고요. 요즘 여러분들 메테인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때는 이걸 메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솔직히 말하면 더 친숙해요. 왜? 내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 10년 넘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데 요게 자원이에요. 지하 자원인데 어떤 자원이냐?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자원이래요. 근데 얘는 독도 주변의 수심 3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꺼내 쓰기만 한다면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클 거다. 그래서 미래의 자원으로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녀석이 이 바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리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메테인 요게 있는데 별명이 불타는 얼음이래요. 불타는 얼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상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하고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좀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조경수역,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메탄 하이드레이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역적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보시면 동해 한복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과 항공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 독도를 통해서 동해 주변의 배들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하는데 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동해의 주도권, 해상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 그리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독도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요런 건데 특히 그 전까지 동해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목은 받지 못했어요. 왜? 얘가 열린 바다가 아니고 러시아, 우리나라, 일본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갇힌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이 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나갔던 게 이제 동해를 통해 가지고 북극을 해서 최단거리로 갈 수가 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극 항로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러면 세계의 주요 항로가 아마 동해를 거쳐서 북극으로 가는 북극 항로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가 여기 있어서 이러한 북극 항로로 가는 이러한 많은 배들의 이러한 배들을 뭐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독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